네, 오늘은 이제 저희 DY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대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모아지는 궤적으로 하시니까 광배가 사용되지 못하고 등이 좀 100%다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되게 빨리 끝난단 말이죠. 수축이. 근데 어떻죠? 그냥 무슨 소리냐? 이 지점에서 이미 수축은 끝나요. 수축이 끝나는 지점은 생각보다 깊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 고리에 이렇게 걸고 잡아보시면 어떻게든 당겨도 얘가 이렇게 휘지를 못해요. 그대로 내가 원했던 등 중하부의 광배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당길 때 이미 등 상부의 날개뼈 관절 자체가 먼저 작용을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제 해머스트렝스 ISO 라인 중에서 등 라인을 일부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하이로우, 그 다음에 프론트 풀다운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DY로, 그러니까 현재 이 DY로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로 나온 등기구는 사실은 해머스트렝스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독특한 궤적이지만 또 잘만 사용을 하신다면 등 운동에 있어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머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 그립의 형태를 보셨을 때 거기서 찍으시면 되고, 제가 여기서 그립의 이 형태를 보시면 이건 이제 오버 그립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언더로 잡는 겁니다. 이제 언더로. 그래서 언더로 잡으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궤적을 보시면 이쪽에서 선생님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쪽을 바라보게끔 찍어주시면 궤적이 지금 정면에서 찍으시는 게 훨씬 나아요. 정면에서. 이렇게. 궤적이 지금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그대로 최대 수축 지점으로 갔을 때 여기까지도 벌어지는 궤적이에요. 그쵸? 잘 보시면 벌어지는 궤적이고, 내가 보통 이렇게 모아지는,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모아지는 궤적이 아니라 벌어지는 궤적인데, 수축 지점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궤적 자체가 훨씬 더 간격이 쭉 하고 와이드하게 벌어지죠. 그쵸? 근데 보시면 우리가 이제 DY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등 하부 운동이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약간의 모션의 움직임에 따라서 등 하부만 또는 등 하부 위주만 공략할 수도 있고, 또는 등 하부보다는 이제 등 중상부의 승모근의 위주로 공략을 하실 수도 있는 게 DY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벌어지는 궤적이고 뒤로 가는 궤적이기 때문에 내가 당겼을 때 이 궤적 자체대로 그대로 벌어지면서 등을 사용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거를 이렇게 모으죠. 이렇게 등을 이렇게 모아서 뒤로 수축을 하려고 하시는데, 수축을 하려고 하시는 궤적 자체가 아니라 알아서 팔꿈치가 벌어지면서 뒤로 가면 등 자체는 거기에 맞게 자연스럽게 수축이 됩니다. 근데 내가 그거를 억지로 수축을 하려고 하니까 팔꿈치의 방향이 벌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수축이 되는 궤적이 아니라 그대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모아지는 궤적으로 하시니까 광배가 사용되지 못하고 등이 좀 100%다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뒤에서 똑같이 정면을 보시면 잡았을 때 한쪽만 예를 들어서 보시면, 잡았을 때 그대로 당겼을 때 마찬가지로 얘를 팔꿈치가 내 몸을 이런 식으로 스쳐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스쳐가면 자연스럽게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모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궤적이 어때요? 이렇게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쭉 해서 그대로 그냥 벌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 궤적 자체로 잡고 그대로 벌려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부분 되게 과하게 보시면 되게 과하게 뒤로 많이 가려는 경향이 있으세요. 네, 등 운동 하실 때, 특히 이 DY로도 하실 때 보면 되게 과하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뒤로 가야지만이 내 등이 더 많이 수축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궤적을 잘 보시면 이 지점에서 생각보다 되게 빨리 끝나요. 그쵸? 네, 되게 빨리 끝난단 말이에요, 수축이. 근데 어떻죠? 히트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옆에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제 복구를 되는 거잖아요. 코어를 잡으려고. 우리가 이거는 이전에 등기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럼 내가 몸이 여기 있는데 이미 이 뒤에서 여기서 끝날 필요가 없고 끝나지 않는다. 그냥 무슨 소리냐? 이 지점에서 이미 수축은 끝나요. 여기는 그냥 이 머신의 궤적에 여유를 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 생각보다 내 등을 스쳐가서 수축이 끝나는 지점은 생각보다 깊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수축을 요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많이 깊숙이 나간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등을 수축하는 개념보다는 밖으로 벌려서 하부가 딱 먹으면 생각보다 팔꿈치는 많이 뒤로 가지 못하고 여기서 딱 끊겨요. 네. 그렇기 때문에 DY로를 진행을 하셨을 때 첫 번째로 그냥 두 번째로 여기 부분을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옆에서 찍어주시면은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죠. 그랬을 때 손도 마찬가지. 이 궤적 자체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손목이 꺾이는 각이 이 그립의 각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잡았을 때 손목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잡았을 때 이런 식으로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되거나 또는 뭐 이렇게 되거나 이게 아니라 잡았을 때 그냥 편하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약간 움켜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저번에 하이로우도 설명드렸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이로우도 대부분 당겼을 때 또는 움직이셨을 때 불편함을 느끼셨던 이유가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당기면 옆에서 보면 어떻죠? 손목이 이렇게 꺾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표현되죠? 가까이서 보셔야 돼요.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꺾여버려서 이 궤적 자체가 얘랑 틀어져가지고 자극이 새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하이로우는 어떻게 하면 된다? 손목을 이렇게 유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유지를 해줘야 그대로 꺾여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한 좋은 팁이 뭐냐면은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하면서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립이 이렇게 휘어진 부분 있죠. 이 휘어진 부분에서 대부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찍어주시는 게 나아요. 여기서 대부분 보면 이 휘어지기 전 이 지점에서 이 포인트에서 이렇게 잡아버리거든요. 그래도 상관은 없지만 내가 이게 잡는 게 이 궤적 자체가 얘랑 일치하는 게 힘들다 하시면 이 휘어진 부분 요 고리에 걸어보세요. 이 고리에 이 네 번째 손가락과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이 걸리게끔 요 고리에 이렇게 걸고 잡아보시면 어떻게든 당겨도 얘가 이렇게 휘지를 못해요. 요 고리에 걸고 당기시면 그대로 이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죠. 저 같은 경우는 이 해머 스트렝스가 대부분 잘 만들었다고 표현을 하지만 특히 해머 스트렝스 같은 경우 이제 등기구를 굉장히 많이 잘 만들었고 이용하시는 유저분들도 등기구만큼은 해머 스트렝스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들을 대부분 하시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동의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등기구만큼은 좀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어려운 용어 안 쓸게요. 얘네는 잘 보시면 하이로우, 프론트 풀다운, 뭐 DY로우, 그 다음에 뭐 미드로우 이런 등기구의 특징을 보시면 다 시작점에서 끝 지점으로 갈수록 다 벌어집니다. 예. 다 쫙쫙쫙 벌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벌어지는 팔꿈치의 궤적을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그립 자체를 여기를 잡는 것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고리 쪽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잡아버리죠. 이러면 팔꿈치가 어떠냐면은 얘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렇게 혹시 보여요? 이렇게 각도 보이나요? 네. 보이죠? 팔꿈치가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렇게 해도 이렇게 당겼을 때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완근이나 팔꿈치의 궤적이 불안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도 어느 순간 이렇게 내가 모르게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는 게 너무 왜? 벌어지는 궤적은 이미 알고 있고 벌어지면서 수축한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립을 여기를 잡았을 때 좀 더 벌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이 궤적 그대로 위치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팔꿈치를 여기서 돌려버리죠. 예.
그러면 결국은 어느 정도 그래도 자극은 가지만 완전히 살린다고는 생각을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를 잡았을 때 이 지금 벌어지는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궤적과 여기 보리에 걸었을 때 보시면 어떻죠? 아예 딱 잡히죠. 표현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잡았을 때는 약간 이런 궤적, 바깥으로 벌어지는 궤적이긴 하지만 얘가 더 갈수록 더 바깥으로 벌어지죠. 그럼 내가 의도적으로 얘를 약간 이렇게 돌려야 돼요. 예. 그럼 거기서 힘이 새 나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고리를 끝을 잡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잡아버리면 이게 완전히 바깥쪽을 유지를 해서 무리 없이 그대로 궤적으로 당기는 그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잡았을 때 뒤에서 보시는 게 편하죠. 잡았을 때 그립 잡고 예, 그래서 발판을 여기다 두시고 복부와 가슴을 편하게 대시면 몸이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경우가 아니라 옆에서 보시면 몸이 이렇게 일자로 서 있는 경우가 아니라 의자의 각을 보시면 약간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단 말이죠. 그쵸? 앞으로 보시면 의자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 무슨 소리냐? 내 몸이 여기에 발판을 대고 그대로 복부나 흉골을 대셨을 때 몸이 약간 앞으로 기울어지는 이 상태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 상태에서 그립을 잡고 그립의 각과 내 전완의 손목의 각을 일치시킨 후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 골반을 쓸어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내 골반을 스쳐간다는 느낌으로 벌리면서 그대로 그 다음에 옆에서 찍어주시면 보시면은 지금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수축을 했죠. 수축을 했을 때 팔꿈치가 어때요? 몸을 생각보다 많이 뒤로 못 가요. 팔꿈치가 몸통에 등을 약간 스쳐 지나가는 여기서 수축은 이미 끝났습니다. 여기서 근데 대부분 어떻죠? 이거를 막 이렇게 더 뒤로 보내려고 하면 뒤에서 찍어보시면 이미 등 하부는 여기서 했을 때 끝나요. 등의 수축은. 근데 여기서 더 하려고 하거나 이걸 벌리면서 등을 자극한다는 개념을 모르시면 여기서 어떻죠? 모으려고 하면서 더 이런 식으로 수축하면서 등이 이렇게 들리면서 승모가 더 상해요.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잘못된 형태의 DY 로우 모션.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잡았을 때 그대로 밑을 그럼 등 수축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네. 생각보다 팔꿈치가 뒤로 오지 못해요. 그리고 앞에서도 보시면 수축하고 이완했을 때도 어떻죠? 생각보다 많이 이완을 시키지 못합니다. 왜? 여기서 더 이완시키면 견갑, 날개뼈가 빠져버려요. 네. 그래서 뒤에서도 다시 찍어보시면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필요 이상으로 이 지점에서 다시 수축을 하면 되는데 이 지점에서 수축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빠지면 견갑이 빠져요. 견갑. 그러면 견갑이 빠지면 이미 등 상부 쪽에 힘이 쏠리기 시작하면서 그대로 내가 원했던 등 중하부의 광배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미 관절이 빠졌기 때문에 당길 때 이미 등 상부의 날개뼈 관절 자체가 먼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DY 로우 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하고 조금 더 느낌을 편하게 잡으시려면 생각보다 수축을 한 후 이완이 많이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하부가 이완이 되는 지점은 생각보다 짧아요. 근데 여기서 이걸 더 늘리려고 하면 광배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견갑이 빠지면서 등 상부가 작용이 돼서 기본적으로 DY 로우가 의도하는 중하부 쪽의 광배는 또는 중하부 쪽의 광배까지 쓰이는 부분은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이완을 해서 견갑이 빠지는 거를 조금 조심하시면은 DY 로우를 좀 잘 활용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다른 운동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등 운동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완 지점을
너무 많이 가져가실 필요 없다. 또 마찬가지로 수축도 너무 많이 가져가셔서 광배가 쓰이는 지점 그 이상 요방연근이나 허리가 쓰이는 그 지점까지 과도한 회전의 수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DY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 광배가 수축이 되는 지점은 팔꿈치가 많이 뒤로 가지 못하고 이 지점에서 이미 광배 수축은 끝나요. 근데 이거를 더 느끼려고 또는 내가 벌리면서 광배 수축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걸 조이는데 그것을 내가 등의 움직임이라고 착각하시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사실은 이것도 과한 수축을 하시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과한 이완을 통해서 견갑 상부가 먼저 과하게 빠져서 그 다음에 당겼을 때 이미 견갑 상부부터 쓰여버려서 등 상부만 자극하는 꼴, 즉 광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조금 조심하시면 좋습니다. 자, 근데 지금 밑에를 이제 찍어봐 주시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발판이 여기 있고 그래서 처음 알려드렸던 자세는 발판을 여기다 대셨으면 발도 여기다 위치시키고 이 기울기 그대로 위치시키면 등이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가 만들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발판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이제 또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